차원 축소 방법 중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린시펄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즉 주성분 분석이나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 즉 선형판 별 분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 즉 고유 벡터와 고유 값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동영상에서는 고유 벡터와 고유 값이 무엇이고 어떻게 얻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차원 축소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은 이전 차원 축소 동영상을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유 벡터 및 고유 값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렬 및 벡터에 대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선형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행렬과 벡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행렬과 벡터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행렬과 벡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은 숫자 등을 괄호 안에 사각형 형태로 나열한 것으로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m개의 행과 n개의 열로 이루어졌을 때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행렬은 2개의 행과 4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는 2 곱하기 4 행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행의 수와 열의 수가 같은 행렬을 정방행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행과 열의 개수가 모두 2개로 되어 있는 2 곱하기 2 정방행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치행렬의 경우 행과 열을 바꾼 행렬을 의미하는데 알파벳 대문자 T를 위첨자로 붙여 나타냅니다. 여기에서와 같이 A라는 행렬이 2 곱하기 3으로 되어 있는데 행과 열을 바꾸면 3 곱하기 2 형태의 전치행렬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A 행렬에 있는 숫자 중 하나인 2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1행, 2열에 위치해 있는데 전치행렬에서는 2행, 1열에 위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행렬도 일반 숫자와 같이 덧셈, 뺄셈, 곱셈을 할 수 있습니다. 덧셈과 뺄셈의 경우 같은 위치의 숫자끼리 더하거나 빼면 됩니다. 예로 A, B 행렬을 더한 경우 같은 위치에 있는 2와 2를 더해서 4가 되고 0과 0을 더해서 0이 됩니다. 따라서 행렬의 덧셈과 뺄셈을 하기 위해서는 두 행렬의 형태가 같아야 합니다. 행렬 곱셈의 경우 앞 행렬의 행과 뒤 행렬의 열에 있는 숫자를 차례대로 각각 곱하고 그 합을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행렬 곱셈을 하기 위해서는 앞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합니다. 즉 m 곱하기 n 행렬과 n 곱하기 p 행렬과 같이 앞 행의 열과 뒤 행렬의 행의 개수가 n개로 같고 그 결과 m 곱하기 p 행렬이 생성됩니다. 예로 2 곱하기 2 행렬과 2 곱하기 1 행렬을 곱하면 2 곱하기 1 형태의 행렬이 생성됩니다. 본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I 행렬의 경우 대각선은 1, 나머지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렬의 대각선이 모두 1, 그 외는 0으로 이루어진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방금 앞 슬라이드에서 행렬도 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A와 B 행렬을 곱했을 경우 대각선이 모두 1, 그 외에는 0인 행렬, 즉 단위 행렬이 된다면 B를 A의 역행렬이라고 합니다. 역행렬의 경우 행렬 오른쪽 위에 -1을 위첨자로 나타냅니다. 참고로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은 이 슬라이드의 아래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가장 큰 특징은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크기만 있고 방향을 갖지 않는 양은 스칼라라고 합니다. 벡터는 하나의 행이나 또는 하나의 열로 된 행렬로 생각하면 되는데, 벡터는 이와 같이 화살표를 표시하여 나타내고 O는 시작점, P는 끝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벡터의 크기는 벡터를 구성하는 각 숫자의 제곱을 더한 후 제곱근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주성분 분석인 PCA에서 프로젝션, 즉 사용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벡터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B 벡터를 A 벡터의 프로젝션, 즉 사용시킨다는 의미는 벡터 B로부터 벡터 A의 수직인 점까지의 크기를 가지고 벡터 A와 같은 방향을 갖는 벡터를 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물체 위에서 빛을 비추면 그 아래로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수직 방향으로 내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벡터끼리 곱셈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스칼라하고 벡터를 곱할 수도 있습니다. 예로
1과 1로 된 벡터의 3을 곱하면 3과 3의 벡터가 되는데, 이는 결국 1과 1로 된 벡터의 방향은 변하지 않고 길이가 늘어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와 같이 벡터의 스칼라를 곱하면 벡터의 방향은 변하지 않고 스케일이 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부분이 추후 차원 축소 방법인 PCA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렬과 벡터를 토대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 즉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A 행렬과 X 벡터의 곱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행렬의 곱셈 법칙을 토대로 행렬 A와 벡터 X를 곱했을 경우 3과 3을 원소로 갖는 벡터가 되는데, 이를 다시 정리하면 1과 1로 이루어진 벡터의 3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즉, 3이라는 숫자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것은 결국 벡터의 방향은 변하지 않고 크기만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X 벡터의 A 행렬을 곱했는데 그 결과가 숫자를 곱한 것과 같을 경우 X를 고유 벡터, 그 숫자를 고유값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X 벡터가 고유 벡터, 람다가 고유값을 나타냅니다. 정리하자면 고유 벡터는 방향을 나타내고 고유값은 변환되는 크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PCA 차원 축소 방법에서 설명하겠지만, 데이터를 변환 시 되도록이면 가진 정보가 손실되지 않도록 그 방향을 정하고, 분류가 잘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들끼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널리 퍼져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유 벡터, 고유값의 개념이 사용됩니다.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A 행렬을 곱한 것과 람다라는 숫자를 곱한 것이 같게 되었을 때 X 벡터를 고유 벡터, 람다를 고유값이라고 했습니다. 람다 X를 좌변으로 보내 우변이 0이 되도록 정리하고, 여기서 보여주는 공식을 토대로 두 개의 람다, 즉 고유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 과정은 생략하겠지만 여기에서 DT는 디터미넌트, 즉 행렬식을 나타내는데,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공식과 예제 계산을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구해진 두 개의 고유값을 토대로 고유 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유값이 -5인 경우에 대해서 풀어보면 -5를 넣고 행렬 곱셈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x2가 0이 되어 1과 0으로 된 고유 벡터가 얻어집니다. 그리고 고유값이 1일 경우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행렬 곱셈을 풀면 3분의 2와 1로 된 고유 벡터가 얻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선형수학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러한 계산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러한 계산 과정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고유값, 고유 벡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도만 이해할 수 있다면 추후 PCA와 같은 차원 축소 방법을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